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작가 신일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얀마와 태국 두 나라의 엇갈린 근대사를 통하여 유럽인들이 동남아 대륙부에 진출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주권 국가로 남은 나라죠. 반면에 미얀마는 영국에 점령당해서 식민지가 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식민지 역사는 어느 나라나 굴욕의 역사였지만 미얀마, 옛날 이름으로는 버마에게는 특히 뼈아픈 굴욕이고 수치였을 겁니다. 왜냐고요? 미얀마와 태국은 동남아 대륙부에서 패권을 다투던 라이벌 군사 강국이었거든요. 두 나라는 정말 징하게도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태국은 강한 민족주의와 현명한 외교력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자신을 지켰지만 미얀마의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청나라의 4차례에 걸친 침략을 물리친 나라입니다. 그것도 힘을 잃고 비실비실하던 말기의 청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건륜제 치하의 중국에 맞서서 말입니다. 미얀마와 태국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지도를 보면 꽤나 닮아 있죠. 그건 말레이 반도 쪽을 뻗어나가면서 한치라도 더 많은 해안을 차지하려고 했던 경쟁의 결과입니다. 더 많은 해안선을 차지하는 건 해상무역으로 국부를 쌓을 수 있는 잠재력을 뜻했거든요. 이런 동남아의 두 군사 강국이 19세기 말 어쩌다가 운명이 갈리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태국은 주권을 지켜냈고 군사적으로 오히려 더 우세했던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을까요? 태국은 시암으로 불렸는데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진출하던 영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부터 서진하던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독립국으로 살아남았다는 게 통설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이점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이점 외에 시암 지배층의 노력과 지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과 나라는 영화 아시나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라마 4세인 몽쿠드 왕입니다. 태국의 짜끄리 왕조의 국왕들은 라마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공식 호칭을 붙이는데요. 지금의 와칠라롱콘 왕이 라마 10세이죠. 이 왕과 나라는 이야기는 뮤지컬이나 영화로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요. 원전은 몽쿠드 왕이 자신의 아들, 딸들 교육을 위해서 고용한 가정교사 안나 레오노웬즈의 수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아는 척하느라고 태국 사람들 앞에서 이 영화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태국의 전통을 할리우드식으로 왜곡한 영화라고 생각하니까요. 안나라는 여자가 당초 수기를 쓸 때 자신의 역할을 좀 강조하느라고 과장이 들어간 데다가 뮤지컬과 할리우드 각색을 거치면서 거의 환타지 소설처럼 되어버렸거든요. 내용 과장과 별도로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당시 태국, 즉 시암의 왕실이 왕자와 공주에게 서구식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나가 가정교사로 들어온 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킬 때보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시암도 국제무역과 개방적인 정책으로 해외 문물을 접하고 있었고 제국 열강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제국들이 아시아에 들어온 동기는 당연히 경제적 이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묘하게도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명분이란 게 필요하죠. 그들은 아시아의 비문명 야만 국가들을 서양의 문명국이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몽쿠드 왕은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암도 문명국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나라는 가정교사를 초청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부였겠죠. 몽쿠드 왕의 당시 미얀마는 꼰바옹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대영 제국과 접경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최강자 건륜제의 중국을 물리쳤으니 영국쯤은 겁나지 않았을까요? 버마는 영국과 협상을 택하기보다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1824년부터 1826년까지 벌어진 1차 영국 버마 전쟁에서 반둘라 장군이 이끄는 버마군은 영국군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인도인 병사들이 다수이긴 했지만 영국 측 사상자가 수만 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이 해외 식민지를 점령하면서 치룬 전쟁 중에서 가장 고전했던 전쟁일 겁니다. 급기야는 당시 최신 무기였던 로켓탄까지 투입하고서야 버마가 차지하고 있던 인도 북서부 지역 아셈과 마니푸르, 그리고 미얀마의 서부 해안의 아라칸과 테나세림을 양보받고 전쟁을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버마는 나라가 빌빌해서 식민화된 게 아니고 너무 강해서 구부러지지 못하고 영국과 힘으로 맞붙다가 영토를 빼앗긴 겁니다. 그 이후로 영국은 2차 전쟁을 벌여서 1853년 버마 본토의 남부 지역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패전 이후에 버마 왕실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민돈이라는 왕자가 정권을 잡습니다. 이웃 시암의 몽쿠드 왕처럼 민돈 왕도 국제 정세를 읽을 줄 아는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이복 동생인 까나운과 콤비가 되어 개혁 정치를 펼칩니다. 이때가 버마로서는 독립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남부 버마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의 대표 아서 페이어를 수도 만달레이에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기록을 보면 민돈 왕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페르시아의 관계가 어떻소? 경은 미국 공화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상당한 국제 감각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우리도 문명국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랭이가 아니다 이거죠.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버마의 불행을 자초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디에나 대의와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오그라진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일반 백성이면 그나마 나쁜 영향력이 덜한데 안타깝게도 버마의 경우 그게 민돈의 아들들이었어요. 다음 왕위가 자신들이 아닌 삼촌 까나옹에게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궁중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나라 자체가 망할지 살아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권력 다툼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민돈은 정치의 흥미를 잃고 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킬까 봐 끝까지 후계자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숨을 거두어 버리죠. 이건 개혁군주였던 민돈이 안타까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든 후계자를 정하고 개혁 의지를 계승했어야 했지만 그가 죽은 후 벌어질 권력투쟁을 방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돈 사후의 권력은 그의 후궁들 중 하나인 신뷰마신이라는 야심만만한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왕위를 계승시켰겠죠. 그런데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 수파얄랏을 가장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왕자를 골라서 결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꼰바옹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된 띠버 왕입니다. 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왕실 내부의 경쟁자들을 100명 가까이 처형했다고 합니다. 띠버 왕이 집권한 지 7년 만에 영국에게 주권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띠버 왕과 왕비인 수파얄랏 그리고 데비마마 신뷰마신까지 몽땅 인도로 추방되었죠. 띠버는 거기서 죽어서 묻혀 영영 버마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신뷰마신과 수파얄랏은 만년에 버마로 돌아오긴 했는데 영국의 감시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시암의 몽쿠드 왕이 죽자 15세의 나이로 대를 이은 왕이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개혁군주 쭈랄롱콘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학이 그 이름을 딴 쭈랄롱콘 대학이죠. 버마 꼰바옹 왕조의 마지막 왕 띠버의 재위 시기와 대략 겹칩니다. 헌데 버마에서는 민돈에서 띠버로 개혁 정책이 이어지지 못했고 반면에 쭈랄롱콘은 아버지 민돈의 개혁을 계승해서 더욱 발전시켰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외교 줄타기를 하며 두 나라의 세력 다툼을 지혜롭게 이용했습니다. 마침 국제 정세도 시암을 도와주었습니다. 때마침 독일 제국이 영국과 프랑스 공동의 적으로 떠오른 거죠. 두 나라는 역사적인 앙숙 관계를 청산하고 1904년에 우호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삼각관계는 세계 1차 전쟁 발발까지 이어집니다만 최대의 수혜자는 엉뚱하게도 시암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가 좋아지면서 시암을 두 나라 사이에 완충지대로 남겨두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당시의 국제정세와 국가들의 셈법은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녹록치 않은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태국과
꺾여버린 미얀마가 대비되는 근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은 개방과 양보를 택했고 한쪽은 내부 권력 투쟁으로 폐쇄 정책을 택했죠. 안타까운 건 당시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미얀마는 군사 독재 세력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